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보니 이런 글을 쓸 날이 오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던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살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순아,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기회를 잡느라 잘 가고 있는 길에서 나와 휘청거리는 것보단 기회가 있든 없든 항상 한결같이 꾸준히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란다. 그러니 누가 있든 말든 보든 말든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태도를 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강조하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씀이니까 저는 늘 성실하고 한결같이 행동하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어릴 때부터 책도 꾸준하게 읽고 굉장히 모든 일에 성실하게 꼼수 안 부리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던 거죠. 항상 뭔가 시험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늘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낸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처럼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국어교육과에 지원을 할 때도 선생님이 마순이 너는 선생님 일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네가 아이들은 엄마처럼 잘 품어주기도 하고 남들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더더욱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쉴 틈 없이 저는 바로 임용고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뒤흔든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성실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탈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소위 정말 모범생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학과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애가 있었고, 그 아이는 클럽도 가서 이런저런 전시회도 가고, 한강에 가서 진탕 술을 먹기도 하고, 굉장히 유쾌한 삶을 살 줄 아는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가 되게 신기했고,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저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였고, 저에게, 야, 마순아, 너는 왜 대학 와서도 그렇게 공부하냐? 너 대학 입학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고생 그만하고, 나랑 좀 놀러 다니자. 내가 맛집도 많이 알고, 되게 이것저것 노는 곳 많이 알거든? 같이 가자고. 그 아이는 저를 재밌는 곳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 애 덕분에 칵테일 바에 가서 놀아보기도 하고, 양주도 처음 마셔보고, 밤새 놀아보기도 하고, 되게 즐거웠지요. 저는 속으로, 진짜, 나랑은 엄청 다른 인생을 살았구나. 우와, 나도 뭔가 이렇게 재밌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자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는 학교에서 짝꿍으로 불리었어요. 마순이 옆에는 항상 진모가 붙어 다닌다고 말했죠. 교수님도, 마순이 오늘은 왜 늦었냐? 그리고 마순아, 진모는 왜 오늘 안 오냐? 진모 무슨 일 있냐? 아, 진모, 어제 배 아파서 오늘 학교 결석한다고 했어요. 교수님조차 진모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너무나도 절친에 가까운 사이였던 진모와 저는 알게 모르게 연인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진모가 야, 마순아, 네가 눈치챈지 모르겠는데 나 전부터 너 되게 좋아했거든? 우리 사귈래? 내가 잘할게. 그냥 나랑은 다른 너의 모습에 자꾸 내가 끌린다. 너 나랑 사귀자. 내가 너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라는 고백을 받고 저는 진모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임용고시 공부를 돌입하려고 했어요. 워낙에 임용 경쟁률이 심하고 저도 어찌되었건 임용에 합격을 해야지 제가 그토록 바라왔던 교사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임용고시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임하는 시험이었고 저도 결단을 내려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모였지요. 진모는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저랑 결혼하는 것을 원했어요. 워낙에 애가 어릴 때부터 꿈이 일찍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야, 마순아. 나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너 임용고시 합격해라. 그리고 나서 나랑 결혼하자. 꼭 그 전까지 임용고시 합격해. 너 항상 수석이었으니까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무조건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가능해. 나 자신은 없지만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해볼게. 에이,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진모가 군대에 간 사이에 졸업학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갔어요. 임용시험이라는 게 양이 방대해서 어려운 것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이 나와서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합격자들과 불합격자들의 점수 차이가 소수점 차이일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촘촘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탈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저는 충격이 상당했지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살면서 시험이란 것에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말도 안 돼. 굉장히 좌절스러웠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두 번째 해의 시험도 제대로 잘 보지 못했어요. 또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훅 내려가게 되었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매사 밝고 행복했던 제가 눈만 뜨면 눈물이 주르륵 나고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였죠. 세상에,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애들이 마순이 쟤 임용고시 떨어졌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잘 나가더니 결국 다 부질없는 거네. 에휴, 에휴. 이런 말들로 저를 욕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고, 교수님들도 저를 졸업 후에 잘 안 풀린 케이스로 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진모는 저를 보고 마순아, 너 시험 본다고 고생 그만하고 그냥 시집 와. 나랑 결혼하자. 결혼을 무척이나 강요했고, 저는 그때 무슨 정신이었던 것인지 그냥 그 힘든 상황에서 도피를 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악의 한 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는 저에게 그래도 마순아, 네가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지만 그 집안이 잘 살고 너한테도 잘해준다니 엄마는 안심이다. 엄마가 가장 여자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뽑는 게 바로 대학 들어가는 그 순간이랑 결혼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그 두 개가 사람 인생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 마순이 네가 선택한 결혼이니 아무쪼록 잘 살길 바란다. 엄마는 딱 그뿐이야. 마순이 너에게 바라는 점이. 엄마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서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 간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평범한 집안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진모에게는 우리 엄마 직업이 그냥 회사원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회사원이 아니라 청소부였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빠의 직업은 교사였지만요. 암으로 제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립고 또 그리운 아빠에게 아빠, 나 이렇게 일찍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아빠를 뒤로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자마자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굉장한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얘야, 우리 아들이 아침마다 꼭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 메가 비타민이야. 비타민 아침에 2알씩 꼭 아침밥 먹인 다음에 먹도록 하고 항상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하니까 갓 지은 밥으로 아들한테 주길 바란다. 응? 저에게 남편 아침밥을 차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는 직장인이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입에 풀칠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일찍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처음에야 아침밥을 차려주었지만 그 뒤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에 저는 자기야, 나 이제 어머님 말씀대로 당신 아침밥 차려주는 거 못하겠어. 진짜 나도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당신 밥까지 차려주니까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차려 먹거나 챙겨서 먹고 나가자. 이렇게 말한 것을 남편이 지네 엄마한테 쫄래 잃은 겁니다. 너 아들한테 아침밥 못 차려준다고 말했니?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돈 버는 걸로 유세인 거야? 정말? 아이고, 내 뒷모가. 아이고. 어머님은 그날 난리가 났고, 남편도 당신 그냥 전업주부해. 어차피 당신이 버는 180만 원으로 우리 집 생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보다 최소 5배는 더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전업주부 해라. 그게 나도 편하고 우리 엄마랑 당신 트러블 날 일도 없게 만들어줄 것 같아. 남편의 이런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업주부 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옥길이 펼쳐지게 된 거였어요.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남편이 우리 엄마를 개무시한 거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똥물을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싶을 정도였지요. 제가 남편과 함께 어머님께 드릴 애플망고를 사서 시댁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 드릴 애플망고도 한 박스 더 샀기 때문에 총 2박스였어요. 시모는 그걸 보고 아니 사돈은 청소일 하면서 사위 한 명 잘 봐서 아주 귀한 비행기 타고 온 애플망고도 먹게 되었네. 청소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경이나 해봤으려나 몰라. 바나나도 귀하게 여길 것 같은데. 장난이다, 장난. 어머님은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장난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렇지 그런 기분 나쁜 장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아니 어머님, 장난이어도 그렇죠. 우리 엄마가 청소부 일한다고 해서 망고도 못 먹어봤을 것 같아요? 사람 입맛 다 똑같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요. 우리 엄마 천한 일 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너는 애가 장난으로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니? 이게 진짜 뭐하는 짓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열불 천불 속불이 터져.
뭐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다 망치고 애가 눈치도 없고 자존심만 세고 세상이 완전히 말세가 되어버리게 생겼어. 아들, 아들, 아휴, 엄마 죽는다. 엄마 뒤로 넘어간다. 어머님은 아주 쇼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죽고 싶다느니, 며느리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느니 등등의 말들로요. 마마보이인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죽자고 달려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했냐고. 청소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걸 나보고 어떻게 해? 아니, 장모님이 청소부라고 무시받기 싫으면 청소부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진짜 어이가 없네. 애플망고는 일반인도 먹기 힘든데 우리 엄마 덕분에 장모님도 먹는 거니까 엄마가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은 참 눈치도 없고 아유 재수없어. 몰라. 당신이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나도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어. 남편 놈은 으름장을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청소부 일한다고 바나나도 귀하게 취급할 거라고 하면서 개무시한 사람이 누군데. 정말 그날은 시댁 식구들 남편한테도 정내미가 뚝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서글프기도 했고요. 뭔가 내가 임용고시에 떳떳하게 합격해서 교사로 일하고 있으면 시댁에서 이렇게 무시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서글펐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으니까 나도 그 치욕을 당신이랑 당신네 집안 사람들한테 갚을 거야.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저런 속 좁은 말을 들으니 더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확 네 때문에 내 창창한 미래가 막힌 거야. 네가 결혼하자고 나한테 하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임용고시 준비하고 합격 점수 눈앞에 있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랑 결혼한 건데 내가 식모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어? 니같이 아구에 단축구멍 눈 가진 놈이 뭐가 멋있다고? 감자에 쌍난 것 같은 놈아. 욕하고 싶었지만 더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정말로 딱 지 엄마한테만 잘하더라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 엄마 생신이랑 시어머니 생신이랑 딱 3일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청소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일하다가 다친 거라서 산재를 해야 하는데 용역업체 측에서 그딴 거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산재 처리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몸보신 해드릴 겸사겸사 한우랑 한우 사고를 사드리자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장모님 다 늙어서 이제 와서 무슨 몸을 챙겨. 그냥 저기 베란다에 있는 스팸 세트나 갖다 줘. 그것도 충분히 몸보신 돼. 고기 갈아 넣은 거라서. 6.25 전쟁 날 때 생각해봐라. 저거 있으면 거지들 때로 몰려와서 한 입만 달라고 그러지. 요새 사람들 배가 불렀어. 아픈 우리 엄마 생일날 스팸 세트를, 그것도 집에 1년 넘게 박혀있던 집 거래처 사람이 준 쓰레기 같은 스팸도 아니고 스팸 짝퉁 햄 세트를 주라고 한 거였어요. 열불이 터지죠. 게다가 저는 전업주부라서 남편한테 용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입장인데 진짜 엄마한테 스팸 세트를 줄 수도 없고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동창한테 사정사정해서 돈 10만 원을 빌려서 한우 사골이랑 작은 꽃등심 팩을 사서 엄마에게 몰래 선물로 드렸어요. 엄마는 에휴 우리 딸 돈도 없을 텐데 엄마는 이런 거 괜찮다니까 또 사왔어. 엄마가 미안하게. 됐어 엄마. 엄마는 이런 거 먹을 자격 있어. 그러니까 딸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팍팍 먹고 딸이 진짜 성공해서 엄마한테 잘해줄게. 저는 그때 이를 박박 갈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편은 아픈 엄마한테 스팸이나 가져다 주라는 현실이요. 그리고 3일 뒤 시모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뒷목을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저희 집 냉장고 한쪽이 한우 세트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딱 보니까 적어도 80만 원어치가 넘었어요. 우사골에 양지머리에 등심에 안심에 떡심에 입이 떡 벌어진 저는
어머, 자기야, 이거 뭐야? 맛있겠다. 떡심 붙은 거 되게 쫄깃하고 군침 돌아. 한 점 구워 먹어야지. 라고 말한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효자손으로 빡 내리치는 겁니다. 아!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미쳤어? 손을 어디다 대는 거야?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라서 내가 산 거고, 이따가 엄마가 와서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당신 손도 대지 마. 내가 설마 당신 먹으라고 산 거겠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치사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한테는 썩어 빠진 곰팡이 핀 햄 주고, 시모한테는 한우 세트라니요. 제일 서러운 게 양가 집안에 차이나게 해주는 건데, 열불 터진 저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일도 못하게 하고 가정주부하게 만들었으면서 생활비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주면서 먹고 살라고 그러고, 엄마 생신 선물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이게 뭐냐고 진짜로. 나 너무 속상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저는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죠. 임용고시 떨어진 사회 쓰레기 부스러기를 거두어줬더니 뭐? 이제는 나한테 바락바락 말대꾸하고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많네?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잘못된 것 같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서 장모님 사드려. 난 이제 당신 안 말려.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발끝에 오긴 할까? 암만 당신이 열심히 일해도 월 180인생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당신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스펙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사이 공백 어떻게 할 건데. 에휴 에휴. 저는 그때 이를 악물었죠. 남편이 속으로 나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나도 더 이상 이딴 집구석에서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들거리는 손을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저는 그날부로 바로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전 꿈이 있었잖아요. 임용고시 합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이요. 비록 임용고시 합격은 못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교사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 무식하게 강남 대치동이랑 압구정, 한남동에 가서 전단지를 전봇대랑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에 3만 원을 내고 등록해서 붙였어요. 서울대 국문과 나온 선생이 가르치는 1등급 국어 비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제가 내세울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온 거? 그거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대학을 나온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게 통한 거였죠. 다행히 한 명의 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학부모가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7, 8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애 딱 5등급이라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학부모의 말을 듣고 애를 만나보니까 그동안 과외 선생님 10명 정도를 써봤는데 그분들이 다 관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애가 엄청난 일진이었던 겁니다. 그의 집안이 병원장 집안이라서 집안에 돈이 엄청 많으니 그걸 믿고 그 애가 엄청 날뛰고 나댄 거였지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고 공부보다 게임이 훨씬 더 재밌는데 공부를 자기가 왜 해야 하냐고 하면서 팍팍 우긴 겁니다. 저는 씩 웃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바로 1등급을 받으라고 하면 맥이 빠져서 공부를 하겠어요? 저는 네가 지금 공부하기 싫은 거 선생님도 알거든? 그럼 어쨌든 1시간 과외 시간은 채워야 하니까 딱 10분 글 읽고 나머지는 너 게임해.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애가 10분 공부?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지 하면서 저를 잘 따라준 겁니다.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애한테 근데 쌤이 이렇게 너 게임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 너네 엄마가 내가 너 과외시키는 동안에 게임하게 해주는 거 알면 얼마나 화나겠어. 너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하고 싶지? 그러면 딱 눈 감고 제대로 우리 공부해보자. 이제 성적도 슬슬 나오잖아. 어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저는 그 애를 3등급까지 만들게 하는 거에 성공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애 부모님이 의사에다가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똑똑하고 그 유전자를 그 아이가 잘 물려받아서 그 아이 머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올려놓으니까 지가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그때부터 시중에 있는 모든 국어 문제집을 완전히 싹 다 푼 거였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11월 수능날 1등급을 받고 걔가 인서울에 합격하면서 그 학교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8등급짜리 그 게임 중독 일진이 인서울에 합격했대. 근데 그게 국어과외 맞고 그렇게 된 거래. 그 이후 학부모님이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 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돈밖에 없어서요. 그간 고생하셨어요. 엄마도 못 다룬 걸 선생님이 다룬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돈을 세보니 저는 거의 시간당 시급 50만 원이 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마상에. 아이고, 저는 그때부터 그 대치동과 강남에서 사교육으로 유명한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돌았고 과외를 불티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학을 잘 나오고 또 임용고시 공부한 짬으로 애들 공부를 가르치니까 애들 성적이 정말 쑥쑥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머리도 좋고 하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응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꽤나 손쉽게 애들 성적을 올려주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14명의 아이를 가르치면서 1,000만 원을 넘게 벌었고 억대 연봉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만 현금 따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딱 건네주었죠. 엄마, 내가 말했지? 딸이 성공해서 더 좋은 거, 엄청난 거 많이 해주겠다고. 이제 이거는 시작일 뿐이야. 우리 엄마 청소일 그만둘 수 있게 내가 진짜 끝발나게 성공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엄마는 저에게 우리 마순이가 그렇게 선생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에 이걸로 성공을 하는구나.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수업을 받고 싶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학원을 열게 된 겁니다. 조금은 특이한 학원 형식이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가 찍은 동영상 강의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집에서 그걸 듣고 공부한 애들이 학원에 와서 1대1 개인으로 질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시기를 잘 타서 정말 초초초 대박이 난 거죠. 저는 돈을 갈고리로 쓸어 모으게 되었고 엄마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저희 학원에서 회계팀으로 들어가 돈 관리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꼬리를 잔뜩 내리고 아니, 당신 언제부터 이런 걸 한 거야? 당신 진짜 도끼 제대로 품었구나. 난 몰랐네. 당신이 이렇게 도끼 품고 사업 성공할지. 내가 당신 무시한 건 다 장난인 거 알지? 아이고, 나는 마누라 하나 잘 만나서 아주 호강하고 살겠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상처 준 거를 모른 체 하고 뻔뻔하게 웃어넘기려는 꼴을 보니 저는 열불이 터졌습니다. 야, 못생긴 매주 덩어리야. 어디서 웃어넘기려고 해? 그리고 너네 회사 미스 김이랑 썸 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돈 못 벌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을 때는 다른 여자들이랑 썸 타면서 불륜질하더니 내가 이제는 한 달에 2, 3억씩 매출 나오니까 쫄려? 이제는 네가 을이 된 것 같고 내가 갑이 된 것 같아? 진짜 너의 그 이중적인 태도 너무너무 역겹다. 나 살면서 너 같은 애는 처음 경험해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제발. 역겨워.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 날릴 거니까 딱 기다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너 이렇게 독한 애였냐? 돈 좀 버니까 남편이 만만해 보이고 바로 이혼하는 거야? 네 같은 인성을 가진 애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다.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완전히 되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화가 난 저는 당신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알겠어. 딱 기다려. 나도 당신이 진짜 땅을 치고 나 상처 준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2명의 미스김과 썸 탄다는 사실을 회사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굉장히 업계가 좁은 곳이었고 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저 썩은 메주처럼 생긴 강대리가 어떻게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우냐? 그것도 미스김 2명이랑? 썩은 메주를 좋아하는 특이한 취향도 있나 봐. 상대도 하지 말자. 라는 말들로 남편의 뒷담을 깎고 한순간에 평판이 나락가게 된 남편은 영업도 안 되고 거래처에 쫙 다 찍히고 그냥 한마디로 인생이 꼬일 대로 완전히 꼬여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어찌나 그 모습이 꼬셨던지 몰라요. 회사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저는 지대로 한 방 먹인 거였지요. 후에 남편이 당신 우리 회사에 내 이야기 퍼뜨린 거 당신이지. 그리고 똥팬티 이야기까지 하면 어떡해?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제 남편이 똥팬티 입고 다닌다는 것도 싹 다 퍼뜨려 달라고 했거든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 이후로 남편은 회사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고 영업도 안 되어서 월급은 반의 반토막으로 쫙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송 당해서 완전히 개차반이 된 거였지요. 그때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모는 바로 저희 학원에 달려왔습니다. 최마순 나와. 네가 우리 아들 앞길을 기어코 이렇게 막는구나. 너처럼 망나니 애는 처음 봤다 내가. 어떻게 네가 뭔데 우리 장남 앞길을 막고 회사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게 해? 아무리 네가 예정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용서 못하겠다.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회계팀 부서에서 애들 학원비 정리를 하고 있던 엄마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고 시모를 보자마자 바로 팔목을 잡고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나 청소부 일한다고 무시하고 우리 딸한테 못되게 군 사돈 아주 오랜만이요? 이제는 내 딸이 당신 아들이랑 이혼해서 사돈관계도 아니지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 딸한테 감히 손을 올려서 때리려고 해? 나도 당신 아들 뺨 따고 날려줄까? 엄마는 이 말과 함께 시모의 팔을 뒤로 확 꺾었고 시모는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아파! 소리를 쳤지요. 어찌나 그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 같았던지 거기 있던 직원들과 학생들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빵 터져서 푸흡 하고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돈댁, 당신 아들은 얼굴이 곰팡이 핀 메주처럼 생긴 주제에 지 주제도 모르고 이쁜 내 딸이랑 결혼했으면서 사람 무시하기나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네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썩은 스팸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얼씬도 거리지 마. 그런다고 해서 콩고물 안 떨어지니까. 엄마는 소리쳤고 팔이 아픈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자존심을 끝까지 꿋꿋이 세운 채 도망가듯 제 학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 뒤통수에 대고 죄송한데요. 똥은 우리 엄마랑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 진모랑 당신입니다.
당신 아들 똥팬티나 갈아입으라고 하세요. 더러워서 진짜 토할 것 같네. 얼굴도 똥처럼 생겼는데 똥팬티 입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통쾌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결국 저와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이혼 소송도 제가 승소해서 깔끔하게 잘 끝내게 되었어요. 이번 일로 학원에 소란이 생겨서 저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마순이 원장님, 역시 완전 시원통쾌해. 진짜 대박이야. 하면서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은 기강을 잘 잡고 센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시모에게 반항하고 복수한 그 모든 과정이 오히려 더 멋있고 카리스마 있어 보였나 봐요. 저야 잘 된 거였지요. 그 이후로도 저희 학원은 소위 점점 더 대박을 쳤고, 지금은 분점 2호점과 3호점을 내어서 분당이랑 강원도 원주에 하나씩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마침 화두가 되면서 저희 학원도 주목을 받았고, 다음 달에 4호점, 5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거머리 같은 남편놈과 시모를 뚝 띄워버리니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네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현실이 힘들다고 결혼이라는 걸로 도피해버리면 정말로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결혼은 현실보다 더 최악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뒤늦게 알아버렸네요. 생각보다 내 자신은 더 찬란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야지 이상한 남자들이 하는 이상한 말들을 잘 걸러내버리고 나의 인생을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힘든 일 안 겪고 좋은 사람이랑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